사실 양보추구형 협상 전략 경우는 굉장히 뭐랄까 터프하다고 이렇게 봐 있는데 사실은 문제해결 협상 전략은 터프한 게 아니라 굉장히 고난도 협상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.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협상의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문제해결 협상은 굉장히 좀 어렵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러한 이 고난도 협상에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은 뭐냐 한다면 상당히 시간을 소요를 하고 있고, 그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 건 결국 협상의 어떤 단계를 거칩니다. 이 단계를 거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 협상 관리를 못하게 되면 전혀 기대했던 그 결과를 못 얻는다는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치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문제해결 협상 전략이 어떤 단계로 진행되느냐, 결국 문제해결 협상 전략의 성공 조건 자체가 이러한 이 단계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거라 볼 수 있겠죠. 우선 제일 첫 번째는 문제해결 협상 전략이란다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쌍방향적 정보 교환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동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있어 가지고는 이 양 당사자의 어떤 합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.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결국 우리가 나눠 이제 봤을 때는 협상 자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분들, 그 다음에 공동 문제 해결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협상의 룰이에요. 그러니까 공동 문제 해결을 한다면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게 이거 하겠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,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룰에 따라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문제 해결할 거냐가 명확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대체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나라 간에 이제 서로 문제 해결 협상을 해요.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가 특히 다자 간에 국가들이 모였을 때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합의를 도달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런 경우에 뭐 선언문이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, 아마 이번에도 북핵 협상하는 경우에 있어 가지고 싱가포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.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부분 경우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요거부터 해가지고 사실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.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북핵 협상이 실패하는 이유가 아마 이런 데서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. 그러니까 북핵 협상이 성공하면 좋겠는데 실패했다. 문제 해결 협상이 왜 실패했는지 알아도 이쪽 제일 1차 관문이 뭐냐 한다면 현재 우리가 협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뭐냐 공동으로 확인하는 거죠. 근데 이 문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확인되느냐에 따라서 협상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따라서 이 문제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간단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.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한테 유리하게 어떤 문제를 내리려고 그러죠.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북한의 문제 자체를 북한이 유리하게 정리를 하고 싶어 한다든지, 그 다음 미국은 미국대로 이런 부분들이 1차 난관이라는 거고요.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협상을 방해하는 부분들이 협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사람의 문제인지가 불분명한 그런 경우에,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북핵 문제와 김정은 체제의 문제를 분리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그 문제 자체가 분리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핵 문제 이꼴 김정은 문제로 되어 있는데 그 김정은과 핵을 떼내는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죠.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아까 말한 고난도 협상이고 굉장히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아주 세밀하지 않으면 실패한다.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한다면 결국은 모든 게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가지고 핵 폐기하세요. 그 주장입니다. 요구하는 거죠. 입장이죠. 자, 저 핵을 뭐 폐기는 하지만 단계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겠습니다. 입장입니다. 그래서 이 입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입씨름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거고, 그럼 왜 그러면 핵을 폐기해야 되는지, 난 핵 폐기하는데 왜 내가 전면적으로 핵 폐기하는데 망설이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이익이라고 그러죠. 그래서 그 이익이라고 하는 문제와 입장을 구분해서 놓고 봐야 된다. 그래서 이때 이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,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은 뭔 이익을 추구하고 미국은 어떤 이익을 추구하느냐, 입장을 넘어서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거죠.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 있어 가지고는 결국 이제 이익의 문제로 들어갔을 때는 이거를 우리가 기대하고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희망하고 이거를 불안해하고 이거를 걱정하는구나, 이런 부분들이 다 이익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는 거죠. 이 대안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우리가 봉착한 문제 자체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는 거죠. 맞아?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? 그 문제의 재해석입니다.
그 다음에 이 문제의 어떤 해법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솔루션 자체가 굉장히 좀 품질을 높여야 될 이런 단계에 갔을 때는 어떻게 본다라면 뭐 이 협상 당사자들이 집단지성처럼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예요. 여러 가지 경우수를 놓고 보고 거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대안, 저런 대안, A 대안, B 대안, C 대안 다 놓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이 브레인스토밍 한다 그랬죠.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최선의 대안을 찾는 거죠. 이 최선의 대안을 찾는 데 있어 가지고 이때도 마지막 관문입니다. 왜? 결국은 이 여러 가지 대안들은 있는데 그 대안 중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거, 상대방한테 불리한 거를 찾기 십상인 거죠. 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하는 건 내 자신과 상대방 모두한테 대안을 의미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협상 자체가 어떻게 본다라면 우리가 보는 양보 추구의 협상보다는 훨씬 더 프로세스를 밟고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런 협상들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북핵 협상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일단은 지금 이쪽 부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부터 그러니까 옛날에도 우리가 그랬었죠. 북핵 문제에 있어 가지고 핵 사찰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검정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북한이 난 안 하겠다고 이게 태워버린 겁니다.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죠.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여전히 지금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이 뭐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북한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 김정은 체제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협상에 나왔을 때 결국 사람과 문제를 과연 분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도 드는 겁니다.